방조제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 내부개발 부지의 행정구역도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서발 KTX가 생기더라도 경부선보다 크게 적은 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운행 횟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당선인 6명 가운데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가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방조제에서 시작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내부 개발된 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할권을 군산시에게 넘기는 대신 국제협력용지와 신항만 관할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이 크게 반발하지 않아 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는 군산시 땅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부안구는 전라북도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제시는 김제가 원하는 새만금의 다른 내부 땅에 대해 타 시군의 반발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안구는 행정구역을 수시로 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제시는 노른자 땅인 국제협력용지와 신항만의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기준에 의하면 2호 방조제와 함께 신항만 국제경제협력용지는 김제시 관할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3년의 소송을 거쳐 군산 관할권이 확정됐고 2호 방조제 관할권은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내부개발 부지의 행정구역도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 전라북도의 중재가 시급해졌습니다. 도는 인접한 세계 시군의 갈등 상황들을 주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대승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에 이어 내부개발 부지도 법정 소송으로 행정구역 설정이 늦어지면 기업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KTX는 경부선보다 크게 적습니다. 이용객 수의 차이 때문이라지만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올해 수서발 KTX가 생기면 이런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선에서는 KTX가 편도 기준으로 하루 24차례 운행합니다. 전라선은 10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부선은 70차례나 운행합니다. KTX 운행 간격이 경부선은 10분에서 20분이지만 호남선과 전라선은 40분에서 1시간이다 보니 승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기차 편수가 적어서 못 가고 모든 편리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외된 기분이 드네요.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시기가 오는 8월에서 연말로 미뤄진 수서발 KTX는 경부선은 하루 34차례, 호남선은 18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라선 운행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사랑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철로배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야지 나옵니다.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코레일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기존 KTX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랑 SR 쪽이랑 다 협의해서 될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익산역과 전주역 등 전북 4개 역 이용객은 52%나 늘었습니다. 수서발 KTX를 호남선과 전라선에 적게 배정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오늘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점심 식사 뒤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가건물을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끝은 당선인 6명으로 향하고 있어 첫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총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전북 모 일간지 기자와 익산 주간지 대표 등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의 기자 2명은 이 전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선인 수사로 쏠립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북의 당선인 가운데 6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명은 허위사실 유포, 1명은 사전선거법 위반, 또 다른 1명은 음식 제공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9대 전북 의원 가운데 중도 낙마는 없었지만 18대에는 이무영과 김세웅 등 2명의 전북 의원이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향응 제공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20대 총선 당선인 6명 가운데 중도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이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함에 따라 유성엽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원내대표를 희망한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연기한 것은 물론 원내대표 경선을 생략한 채 추대했다며 이런 일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유 의원의 반대와 관계없이 박지원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를 결정했고 유 의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다음 달 전북도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전북도 의회는 전라북도의 수정안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폐기물 업체 부담을 고려해 폐기물 보관 장소의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를 면제하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비산 먼지가 늘어나 건강을 위협받는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학원은 지난 2월 말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이 재정 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해 반려됐습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교비는 400억 원이며 현재까지 명지병원은 60억 원만 재정 기여했습니다. 설립자가 횡령했던 330억 원을 보존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정확히 현금화 될 정도로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되는데 명지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제출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명지병원이 수백억 원의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밑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없는 대학과 종교단체, 기업 등 대6 곳이 서남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재정 기여를 하고도 설립자의 동의가 없으면 확실한 대학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 기여자 모집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남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50%에 머물고 있고 교직원 인건비도 1년째 못 주는 등 재정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남대가 조만간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하고 부실대학으로 또다시 지정될 경우 자연스레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국내 최대 독립영화 축제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7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6시부터 전주 영화의 거리 특설 무대에서 배우 이종혁, 유선의 사유로 열리며 레드카펫 행사와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개막작 본투비 블루가 상영됩니다. 올해 영화제에선 역대 최다인 45개 나라 211편의 영화가 선보이고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상영장에선 내일 밤 야외 상영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농협전북지역본부가 올해 36개 학교에 농업체험장 스쿨팜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전북본부는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지역 초등학교에 스쿨팜을 조성해 초등학생들의 농업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쿨팜에는 학생들과 노인사업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벼, 무, 배추 등 10여 가지의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인도 개설을 요청했는데 익산시는 페인트만 칠해놓고 인도를 개설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아이들이 주차된 차를 피해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아침마다 여기로 등교하는데 여기 인도도 없고 차들도 많이 다녀서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혼자 아이를 보낼 수 없어 부모가 데려다 주거나 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어른인 제가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가기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내는 건 더더욱 안 돼서 지금은 차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익산시는 지난달 인도가 없는 통학로 360m 구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차도와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주차된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운전자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설치된 인도는 펜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전면 도색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익산시는 그러나 인도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한쪽 노선 자체가 주차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라도 시각적인 효과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식 사업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전북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박 구조물과 부품 등의 수출액은 7억 1,800만 달러로 전북 전체 수출액의 9%를 차지했고 수출 품목 가운데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원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 들어 선박 관련 수출액은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업계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전북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청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청년 취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27살까지인 청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을 30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무료 건강검진은 B형 간염과 간질환, 요검사 등 15가지 항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정부 3.0 국민체감토론회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부안군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정부 3.0 우수 사례 4가지가 소개됐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적극 제공하는 3.0 정책을 통해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임실군 임실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50분가량 멈췄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에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승객들에게는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최고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막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